한국미술사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교과서가 필요하니 교과서 1권을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사시대에도 미술 작품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도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선사시대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문헌 사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이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헌 사료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뭐 책이라던가 글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고 유물만 남아있어서 유물로서 그 시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미술교과서 1권의 67쪽을 한번 펴봅시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부분이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이 있네요. 선사시대에도 미술품이 있었을까? 자, 역사 시간에는 역사의 유물로서 바라보고요. 미술 시간에는 이 유물들을 미술 작품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 시기의 미술은 여기 우리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사냥의 기원, 풍요로운 수학,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염원과 주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유물을 한번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빗살무늬 토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방구대 암각화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자, 자세히 한번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요? 한번 우리 한 5초 정도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자, 그쵸?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방구대 안각화는 두 가지 기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면세기 기법, 두 번째로는 선세기 기법이라고 해요. 자, 두 시기가 기법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지금은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남아있는 글이라던가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면세기 기법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동물이라던가 고래, 사람 형태를 그대로 다 면으로 긁어내는 거겠죠. 선생님 기법은 무엇일까요? 다 긁어내지 않고 선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방구대 암각화의 모습이 아니라 방구대 암각화를 먹으로 화선지로 눌러서 찍어낸 그런 판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찍어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구대 암각화에 대한 비밀, 비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화가들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첨부하진 않겠지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검색해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빗살무늬 톡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암각화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빗살무늬 톡이 둘 다 신석기 시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적 무늬란 직선이나 곡선, 점 따위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무늬라고 할 수 있죠. 자, 보면은 우리 빗살무늬 톡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짝짝짝짝짝 선으로 그어져 있고 윗부분 보면은 점점점점 해서 점으로 찍혀져 있죠. 이렇게 어, 이 당시 사람들이 미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선과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 무늬라고 합니다. 이 기하학적 토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흙에 물을 섞어서 흙반죽을 만들겠죠. 자, 반죽을 만들 때 단순히 흙만 섞는 것이 아니라 모래라던가 조개가루를 빻아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흙에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으로 흙의 토기를 만들겠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토기가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것들은
손빗기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좀 큰 토기들은 테사키, 서리기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표면을 다듬어야겠죠. 다듬고 그리고 무늬를 이제 새겨야 되는데 무늬를 새길 때까지는 약간 토기를 말린 상태가 돼야겠죠. 너무 말랑말랑한 반죽한 그 상태에서는 표면을 다듬거나 무늬를 새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무늬를 새기는데 무늬를 새길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뾰족한 걸로 눌러주는 기법이 있대요. 자, 그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구워야겠죠. 자,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흙 안에 있는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구워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방금 봤던 토기 만드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손빗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이해가 한 번에 되죠? 그야말로 이름처럼 손으로 주물러서 모양을 빚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뭘까요? 테사키라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길게 만들겠죠. 길게 만들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끔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쌓아주는 거예요. 둥근 진흙띠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위로 쌓아서 올려서 그릇 모양을 만든다. 요거를 테사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서리기라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테사키는 하나씩 만들었다면 서리기는 아주 길게 진흙띠를 만들어서 나선형으로 감아 올린다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위가 넓고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의 형태를 나선형이라고 해요. 나선형으로 감아 올려서 그릇을 만드는 거를 서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테사키는 어때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 원형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순서대로 쌓는 것. 그리고 서리기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쌓아 올리는 방법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밑에 첨부해 놓은 유튜브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건 역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의 돌발 질문 부분에 무엇이 써 있죠? 자,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5초를 한번 세볼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5, 4, 3, 2, 1. 정답은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자, 보물이란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 미술품, 공예품 등등등 역사적으로, 미술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를 일단 보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물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보가 보물 중에서 좀 더 좋은 거를 뽑아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오래됐다고, 무조건 낡았다고, 그리고 무조건 옛날 거라고 무조건 다 보물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미술적인 가치가 있어야지 보물로 지정이 되고, 그 중에서도 뛰어나야지 국보로 지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일지, 우리 오늘 몇 교시죠? 2교시죠? 2교시의 미술 학습일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빗살무늬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세요. 자, 그리고 국보는 무엇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했었나요? 방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사시대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한국미술사 부분은 학습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다시 그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이상입니다.